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제2의 중동 특수와 관련해서 중동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두 사람 통화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지 또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UAE 순방 성과를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면서 UAE 측과 친분이 두터운 이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재임 중이던 2009년이었죠. 중동 최초의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UAE로 수출해서 양국 신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정치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을 중동 특사로 임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장으로 일할 때부터 대중동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이 전 대통령이 특사로 나서게 된다면 수출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한 걸로 알려졌고요.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이번에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 전 대통령이 건강하냐고 물으며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지난 16일 UAE 순방에서 윤 대통령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 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서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간 계약과 양해 각서들은 양국의 우정을 다지고 우리가 함께 더 큰 미래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전화 통화에 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부부를 관저로 초청해 제2중동붐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아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접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UAE 측과의 신뢰 토대로 만든 이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UAE 측과 소통하는 창구가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아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눈에 띄는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문제를 비롯해서 대야 공격에 전면에 나섰던 이재명 부대변인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일정이 외부로 흘러나간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부대변인이 자진 사퇴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1일 UAE와 스위스 순방에 나섰었죠.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외부 비공개를 조건으로 취재진에게 현지 일정을 알려줬는데 해당 일정이 유출됐고 이에 양국 정상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기자단과 관련 소통을 담당했던 이재명 부대변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데요.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서 안보상 위협과 또 외교상 결례가 발생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언론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사람 대통령실에서 바로 대변인하고 이제 부대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변인은 아예 공석이고 부대변인도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시 물러나게 된 겁니다. 이재명 부대변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대통령실에 합류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9월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실질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었습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을 때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를 열거하기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사실상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천효정 부대변인이 남아있지만 뉴미디어 비서관 직무 대리를 겸직하고 있어서 가짜뉴스 대응과 매체 홍보에 주력하는 실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입 역할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당분간 전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임 대변인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만한 사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연달아 오찬과 만찬을 하면서 식사 정치를 재개했다는 소식도 여전히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지난 26일에 이어서 27일에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과 소규모로 또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지도부와의 오찬 그리고 일부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서 이틀째 식사 정치를 이어간 건데요.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만찬에는 재선인 류성걸 의원을 비롯해서 초선 김영식, 배현진, 윤창현 의원 등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UAE 스위스 순방 성과를 공유한 뒤에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후속 성과 창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지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간 윤 대통령이 식사를 자주 하지 못했던 의원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당이 원팀이 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요,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국민의힘 소속의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한 그런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7일 관저의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1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 9명 전원과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고 전해졌는데요. 김 여사가 정치권 인사들과 단독으로 정식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오찬에서는요, 지난주 UAE 스위스 순방 성과를 비롯해서 사회봉사, 예술활동 경험, 여성 사회활동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고요. 김 여사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면서 각자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 이야기를 잘 듣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날 또 이제 윤 대통령하고의 이제 연애담을 털어놓는 등 상당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런 사실도 또 전해졌죠. 이 오찬 자리에서 김 여사는요, 한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정이 많다면서 윤 대통령이 추운 날 얇고 다 해진 잠바를 입은 걸 보고 아련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 말했고요. 또 제가 아니면 남편을 구제해줄 사람이 없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서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참석자들이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 여사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김 여사는 조만간 비례대표 여성 의원과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여당과의 이제 원팀 다지기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야당과는요,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오늘 오후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진 겁니다. 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관련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에 대해서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면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됐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건 악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요,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서 이번엔 우리기술이라는 작전주의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주가 조작 혐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어떤 한 재판에서 관련 부분을 그 검사의 어떤 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것, 그걸 들어서 김의겸 대변인은 이 같은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김 대변인의 주장이 있었던 27일 대통령실은 같은 날에 이 논평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그러자 다시 한번 추가 논평을 내서 여사님 구하기에 나선 대통령실의 노력이 가상하지만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했음에도 김 대변인이 재차 반격에 나서자 대통령실은 어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킨 명백한 범죄라며 고발할 입장을 보였고요. 결국 앞서 설명했듯이 김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고발할 입장을 보이자 오히려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 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을 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십시오. 야당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좋은 기회다. 저는 오히려 용산에서 저를 고발해서 이 문제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료하게 진실에 부합되게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발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못지않게 지금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아주 강한 공격에 또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김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억울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요. 흑석동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 딱 어울릴 뿐이다, 이렇게 비꼬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김의겸의 입을 활용하는 저희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인으로서 사인으로서 결함투성이인 김의겸 의원이 제1야당 대변인으로 계속 입을 열고 있는 것, 한국 정치의 불가사의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서 인격살인적인 거짓 폭로를 계속하면서 억울하면 특검 받아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행패입니까?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김의겸 입을 활용하는 저희를 잘 모르겠어요. 이미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분인데.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대통령실이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론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김 의원이 브리핑 형태로 말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검찰공화국의 일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여론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것은 공개된 법정에서 다 당사자가 판사 앞에 현출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공화국의 일면이죠. 대화라든가 소통보다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고소, 고발 혹은 협박을 통해서 누르겠다 라고 하는 검찰공화국의 일면을, 단면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이제 추가로 제기를 한 건데요. 그 내용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관련 어떤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그다음에 모친인 최은순 씨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작전 세력이 이제 주가를 관리하던 다른 주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그 주식인가 봅니다. 근데 그것에 지금 김 여사하고 최은순 씨도 투자를 했다. 이 부분이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런 부분을 이제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매체가 또 보도를 한 거, 그 부분을 또 김의겸 의원이 받아서 이렇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의혹 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당사자의 주장도 제대로 없고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게 없는데 공당의 대변인이 결국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지금 명분으로 형사 고발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현직 야당 의원에 대해서 형사 고발한 거는 지난번 장경태 의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최고위원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판사 앞에서 현출된 자료, 또 공식적 자료를 끄집어내서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한번 강조해 가는 것,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고소돼야 될 일인가, 고발돼야 될 일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이 문제를 보니까 면책특권의 영역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
잡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김의겸 그 대변인 입장에서도 공신력이 자꾸 실추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의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어떤 투자자의 리스트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서 작전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본인들 극복해야 될 리스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 영역에서 고소고발은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치 이 영역 속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지 걸핏하면 고소고발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의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논평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런 주장을 할 때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번의 경우에도 일단 이 주장의 논거가 되려면 우리 기술이 그럼 이게 작전주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약간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확실한 것 아닌가.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투자한 부분들이 작전에 같이 올라탔다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어떤 보도가 나왔다고 해도 공당의 대변인이 특히나 얘기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그와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것이 더 힘을 갖고 신뢰성을 갖고 가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게 이제 공당의 어떤 신뢰 문제와도 또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과 관련해서 뭐 여러 차례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그것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신뢰의 무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